근데 이제 꽃이 안 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잔알이 박힌다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요?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온재배 농가들이 이제 1차, 2차 지해철이 끝나고 이제 포도알이 이제 비대되고 있는데, 보통 가온재배 농가들이 1차 지해철이 끝나고 포도알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1차 처리 시기를 좀 늦게 했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농가분들이 1차 처리를 꽃 피고 나서 2 내지 3일 이내에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문제는 꽃이 피고 난 후에는 이게 하루 됐는지 또는 이틀 됐는지 3일 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1차 처리 시기를 놓치게 되면 포도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처리 시기를 지금보다는 좀 빠르게 꽃이 한 75에서 100% 이내 폈을 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포도 꽃송이가 4분의 3 정도 꽃이 펴서 만개 될 때까지 그렇게 앞당겨 하게 되면은 포도알이 착립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기를 앞당길 때는 우리가 쓰고 있는 GA 농도는 상관이 없는데, 더클이나 풀매트나 비그래프 농도를 일반 농가들이 보통 2 내지 2.5 ppm을 쓰고 있는데, 꽃 피는 시기를 75에서 100% 이내 정도 하실 때는 그 세 가지의 농도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1 ppm을 하시면 보다 좀 생력적으로 알속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개와 75에서 100% 폈을 때 더클이 풀매트 비그래프를 기존과 같이 2 내지 2.5 ppm을 혼용하게 되면은 포도알이 너무 많이 착립돼 가지고 나중에 알속기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더클이나 풀매트 비그래프를 1 ppm으로 하신 다음에 1차 처리를 하시면 조금 더 알속기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꽃이 완전히 피고 GA하고 더클을 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던데요. 그냥 우리가 착립이 되던데.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꽃이 폈다는 것보다는 그 시기가 대부분 농가들은 포도알이 보일 때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하루만 더 지나가면 포도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날씨가 맑으면 우리가 이 꽃송이가 3일처럼 핀 것처럼 보여도 하루 만에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안 떨어질 수 있는데, 날씨가 좀 흐리거나 이래서 진짜 이거는 3일 돼서 간 거라면, 이런 경우는 하루만 더 지연되면 포도알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가분들이 만개기를 잡는 포인트를 보면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 수술대를 보거든요. 수술대가 붙어 있을 때 보통 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대부분 농가들은 수술대가 붙어 있을 때 치야 되는데, 그 시기를 그때부터 이제 농가들이 의식적으로 포도알이 많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술대가 일부 떨어지고 포도알만 조금 보일 때 합니다, 보통.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하루나 또 지나버리면은 그때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흘러버리니까 알이 떨어진다. 네.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비가림 재배에서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같은 조건이면 가온 재배로 갈수록 좀 더 심해요. 그 이유는 가온 재배가 이 송이축 길이당 포도알 수가 적어요, 밀도가. 그러니까 비가림 재배보다.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알 수가 떨어지더라도 가온 재배 포도 꽃송이에 들어있는 꽃수가 적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는 송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온 재배 농가들은 반드시 기존대로 하신다고 그래도 수술대가 완전히 있을 때, 아니면 끝부분이 살짝 안 폈을 때 하는 거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꽃이 안 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잔알이 박힌다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그렇게 땡겼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게 잔알 부분인데, 맞습니다. 근데 잔알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꽃 피는 시기보다 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잔알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시기가 빨라서 그렇기보다는 이유는 다른 데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꽃이 한 80% 핀 거를 가정해보고, 꽃이 피고 나서 한 이틀 지난 거를 가정해보면, 이틀 지난 거는 꽃송이가 아무래도 이렇게 허설허설합니다. 약간씩 벌어져 있죠, 꽃이. 근데 80% 정도 핀 거는 좀 더 조밀하거든요. 그래서 이 꽃을 똑같이 놓고 만약 GA 처리 시간을 똑같이 주게 되면 80% 개화된 것이 개화되고 이틀 지난 꽃송이보다 그 지베레린 액이 덜 묻어요. 서로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덜 묻으면, 내가 처리했을 때 GA 액이 덜 묻으면 호르몬이 안 붙기 때문에 양분을 땡겨오지 못해. 그래서 얘가 알이 크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잔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리 시기에 의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지베레린 액이 안 묻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80% 정도 핀 것도 꽃송이다 2초 정도 이렇게 해주면 충분히 그 지베레린 액을 묻혀주면 잔알이 안 온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꽃이 다 핀 거는 잔알이 안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가분들이 또 보면 1차 처리를, 그러니까 지베레린 2차 처리할 때는 기계를 주로 쓰는데 1차 처리는 기계를 안 쓰는 농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시중에 그 커피 먹는 컵, 그 컵으로 담근데 그렇게 한번 담궜다 빼면은 내가 보기엔 다 묻은 것 같아도 실제로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히려 푹 당겨 있으니까 더 잘 묻. 근데 이거 단순하게 넣으면 잘 안 묻고 이 담근 상태에서 흔들어주면 묻어요, 이거는. 근데 얌전히 넣었다 빼면은 많이 묻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가분들이 1차 처리는 약간 빨리 하게 되면 1초나 이렇게 짧게 하게 되면 잔알이 오고 2차 처리를 그렇게 짧게 하게 되면 나중에 수확기 때 보면 포도 송이에서 알 크기가 다른 게 나와요. 네, 그래서 1차, 2차 처리 모두 기계를 써서 한 최소한 2, 3초간 해주면 잔알도 막을 수 있고 같은 송이에서 포도알이 불길한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GA가 많이 묻을 수 있도록 그 오래 담그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계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묻게끔 해라. 네, 저는 반드시 기계를 쓰는 걸 권장을 하고요. 1차 처리도. 그래서 왜냐하면 꽃송이에 그게 액체가 잘 묻으려면 물이 물리적인 힘이 가해야 돼요. 그냥 얌전하게 가서는 잘 안 묻는다. 우리가 왜 아침에 뭐 머리 감을 때도 샤워부스 할 때도 이렇게 막 흔들거든요, 사실은. 네, 그 이제 잘 물이 묻으라고. 그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리고 좀 더 이야기 이어가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75에서 100% 핀 거 이내로 이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꽃송이를 찾아서 내 밭에서 처리할 때 보면 그 중에 일부 송이는 꽃이 하나도 안 핀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꽃송이를 처리했을 때는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이겠는가? 이제 농가분들 많은 부분은 이제 그런 걸 처리하면 꽃송이가 심하게 흰다든지 또 다른 생리장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면 한 60개 정도는 멀쩡합니다. 60에서 70개 정도는. 100개 정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꽃이 안 핀 것도 사실은 GA 액만 잘 묻혀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혜 처리에 그럼 앞으로는 좀 더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제가 보는 시각은 아직은 우리가 1차 처리할 때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나눠서 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게끔. 그래서 뭐 일본 농가들은 거기에 뭐 전목 집게를 붙이기도 하고 색소도 쓰고 고리도 붙이거든요. 아니면 저는 이제 겨순을 쓰자고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없이 앞으로 1차 처리는 같은 밭이면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렇게 가려면은 우리가 이 밭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밭에서 10,000송이를 수확을 할 계획이라면 그러니까 먼저 그 착과량이 정해져야 돼요. 내가 이 밭에서 10,000송이를 딸 거다. 그러면 지베레닌 처리 1차 처리를 12,000에서 13,000개 정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베레닌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와요. 부작용이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작용이 뭐냐? 송이축이 심하게 흰다든지 아니면 포달이 너무 많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포달이 반대로 안 붙는다든지 이러면은 너무 많이 붙으면 알속 깨기 어렵고 상대로 너무 적으면 송이가 상품성이 없고 너무 흰 것도 일종의 부작용 이거는 이제 또 상품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따내는 겁니다. 1차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내가 보기에 알 쏟기 쉬운 애들 위주로 남기면 알 쏟기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 처리할 때는 내가 이 밭에서 20에서 30%는 더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 처리하시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그런 식으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번 GA를 초조해서 착과를 시켜놓게 되면 이게 솔직히 아깝거든요.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쉽게 따내지를 못해요. 농가 입장에서 그 당장의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 수확하면서 고품질로 가는 게 가장 좋죠. 사실 이상적이죠. 예, 우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자권에서도 샤인머스켓을 시바르당 2톤을 권장하는데 현재 농가들은 3 내지 4톤 정도 따거든요.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각 품종마다 그 적정 착과량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샤인 같은 경우는 이제 500g은 한 가지 한 송이니까 그리고 700g은 네 가지의 세 송이를 달라고 권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가분들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에는 무조건 한 송이만 붙여야 된다. 2송이 있는 거를. 그래서 그 착과량을 조절해야만이
우리가 품질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이게 품질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국내에서도 품질 경쟁력이 생기고, 우리가 외국 나가서도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의 키로당 한 2만 원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그게 품질 경쟁력이 좋아지면 그게 2만 원이 4만 원도 되고, 일본처럼 5만 원, 6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인다고, 창립돼서 이게 송이를 보인다고 해서 아깝다고 안 따시면 안 되고, 적정 착가량에 맞게끔 조절하면 좀 더 좋은 농사가 될 것 같습니다. 1차 처리를 네. 동시에 그냥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기별로 봐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농촌의 일손도 점점 줄어들 거고, 또 농가분들이 많이 고령화가 된다면 사실 눈도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표시 같은 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내 밭에 지금 꽃송이가 한 10,000개 정도 있다면 그 중에 50에서 100% 이내 피내가 70에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0% 이상 되는 게 한 또 10에서 15%, 50% 안 된 게 10에서 15%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날 다 처리하자는 거죠. 네. 그날 다 처리하고 내가 적정 착가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맞추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기계를 쓸 필요가 없어지지 않나요? 밭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것 같아요. 아니, 기계, 그때 필요하지. 이거 잘 묻혀줘야 되니까. 이제, 만약 한 번에 한다면 우리가 쓰는 뭐 어떤 전목집게나 고리, 그런 거 필요 색소, 없어지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포도 농사는 우리가 일손을 많이 투여해서 고급스럽고 상품성 있는 거를 생산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노동력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좀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선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농작업에서 일손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할 시점이라고 지금 봅니다. 농가가 있을까요? 어떤 농가요? 그걸 한 번에 하는 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제 그러신 분들이 간혹 질문해요. 그러면 말씀드리면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어제도 어디 가서 좀 강의를 했었는데, 1200평인데 한 번에 하는 것도 한번 좀 시도해보겠다. 시기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런가요? 이럴 때마다 계속 그렇죠. 이럴 때마다 하니까 이게 GA를 한번 처리하려면 온 밭을 돌아야 돼요. 계속. 그러면 만약에 그 송이를 찾기 위해서 3일에 한 번씩, 뭐 이틀에 한 번씩 꼭 한 바퀴를 전체 다 돌아야 되니까, 밭 전체를. 아마 이 밭도 한 이틀 간격으로 4회나 5회 돌지 않아요? 네, 오해도. 이게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있을 거고, 2, 3회차는 많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럼 4회, 5회차는 힘들어요, 찾으려면. 그래서, 안 피는. 우리가, 같은 밭에서 지혜 처리할 때 안 핀 꽃송이도 어느 정도 생육이 올라온 상태라서 한번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밭이 뭐 이렇게 평지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경사가 있으면 온도차가 더 나니까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가능하면 평지 밭에서 이 밭도 한 1,000평 넘죠? 아니요, 1,000평은 안 돼요? 이 밭은 좀 크고 처음에 한 500평 정도에 되는 규모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그것도 일손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 그루만이라도 그렇게 처리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죠. 한 그루 정도. 한 그루나 두 그루 정도를 시범 삼아서 네. 쳐보고, 그것도 같이 수정되고 뭐 그런다고 하면 그한테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밴드에 가서 써야겠네. 그거 좀 농가분들한테 아니, 우선 한 그루 정도. 한두 해.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해봐갖고 괜찮으면, 그러니까 창립되고 수정되고 뭐 이제 잔을 안 생기면 그 방법으로 해도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우선 그렇게 해도 GA 농도는 같은, GA 똑같죠. 똑같이. 그러니까 GA는 2.5, 아니다, GA 25. 그러니까 GA는 이제 12.5나, 지베리아는 12.5나 25ppm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거기다 혼용하고 있는 더클이나 또는 풀매트 또는 빅그레이프, 그 중에 하나는 1ppm으로. 1.25, 1ppm 맞, 1ppm. 그러니까 더클이는 1ppm이 물 40리터에 한 봉지, 풀매트는 10리터에 한 병, 빅그레이프는 더클이랑 같으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보시면 앞으로 방향성이라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하는 것도. 올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그루만요. 2개 해보지 왜? 5그루 정도는. 오차가 날 수 있으니 몇 개 정도. 저는 나무당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가 김제에도 실증포장 하나 있거든요.
한번 거기 해봐야겠네. 예. 뭐 품종을 갱신하고 싶어도 나무를 몇 주만 심어봐갖고 괜찮으면 전밭에 심으라고 그러니까 네. 또 어차피 네. 적용을 하려면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하긴 나무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나니까 네. 같은 나무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를 전체적으로 싹 쳐버리면 네. 확실히 더 볼 네. 수가 있죠. 예. 한꺼번에 다 피는 나무가 아니니까. 예. 오늘 제가 좋은 거 배웠습니다.